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의문을 올빼미 스쿨 영교실을 진행하게 된 의문을 열대서 사회를 가르치고 아이들과 컨설팅을 함께하고 있는 교무팀장 하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톡방에 이미 공유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수능 기출 문제 같이 이렇게 한번 40문항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요 내용을 한번 보셨다, 풀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안 풀어보셨어요? 풀어보셨어요? 아니, 한번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특목고 자사고 학부모 모의고사라고 하는 내용을 올해 입시 요강을 가지고 제작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최고야. 어머님들이 이제 쪽들은 여러분이 맞죠? 특목 자사고에 입시를 시작하시는 시기가 뭐 과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시작을 하시지만 특목자사고에 대한 입시의 시작 시점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급하게 닥쳐서 준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특목자사고 한번 가볼까? 너무 늦게 시작하시면 준비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특목자사고 입시 요강부터 잘 아시는 것이 입시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특목자사고 학부모 모의고사라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A 부분, 전반적인 공통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미안해. 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동등 학력 검정고시자 해외 학력 포함 지원 다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입, 즉 중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홈스쿨링을 하고 이 홈스쿨링 이후에 고등학교를 특목자사고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 로컬의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의 경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전형 단계 구성은 이거는 이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이 원칙이며 여기 보시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면접에서 얘가 얼마나 똑똑함을 아는지 어떤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머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국적을 외우면 영어로 면접을 보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교과 지식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특목자사고 면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과 지식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그 교과 성적을 보는 것을 1단계 서류 전형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서류 전형의 결과로 뽑힌 2단계 면접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지 교과 지식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서류 제출은 일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학교가 나이스 프로그램에서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사회 균등 전형 요런 데에서 이제 가정의 그 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또 나이스에서 제공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사고 특목 자사고용이라고 이제 제출을 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맞춰서 떼줍니다. 생기부 1, 생기부 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나이스에서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기타 기재 금지 사항으로 오는 것은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 선택지를 보시면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장래 희망 1, 2, 4번의 공통적인 내용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1, 2, 4번 선택지 공통적인 내용.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기재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거는 예전에 이제 대입에서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학성적 교회 수상, 부모 직업 소득 출신 학교, 부모 직업 소득 출신 학교 등, 즉 자신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이것들을 암시하는 글까지도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준사항에 있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기부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예시일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엄격한 집안 환경에서 자라 군인이신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적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 직업이 드러났습니다. 부모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사항을 어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시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평가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앞에서 교과 지식을 물어보지는 않는다. 그럼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블라인드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보호자의 정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 동기, 적합성, 근거를 중심으로 해라.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특목자사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개최 예정이고요. 지금 벌써 요번 주 금요일에 설명회 같은 경우는 35분 정도가 참여 신청을 주셨는데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경험과 동기와 적합성을 근거로 중심으로 해라. 자기소개서에 쓰는 내용들의 기반이 이 내용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열심히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열심히 했는지가 자기소개서에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면접에서 질문을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시문 활용 가능하나 선행 유발은 금지한다. 실제로 특목자사고 면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개별 면접과 하나는 제시문 면접, 공통질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공통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라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어려운 내용을 되게 어려운 내용, 뭐 되게 어려운 수학 내용, 되게 어려운 뭐 생명과학적인 지식 내용, 되게 어려운 영어 지문, 영어의 뭐 어법 이런 것들은 내진 않습니다. 중학교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면접 위원이 독립적인 채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2대1 면접이 될 수도 있고 3대1 면접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3대1 면접관 3명에 학생 1명이 면접을 보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진짜 배터리 없어가지고 면접관님들의 진짜 사정에 레인보우 왜 따라서 이제 똑같이 2대1 면접이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성취 평가제 환상 가중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이거는 각 학교마다 어떤 과목의 성적을 어떻게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고프다. 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국제고 외고 자사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시 처리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닐까요?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음소거를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다 진행을 했어요. 혹시나 저희가 지금 올빼미 스쿨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음향이라든지 뭐 방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수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시가 되면요. 특히 면접의 결시는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이게 저희 대입에서도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합니다. 대입에서 논술 전형을 치는 친구들이 있고요. 대입에서 수능 이후에 면접을 치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성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수시 납치 다 하기 싫어요. 그러면 면접을 안 가요. 논술 치러 안 가요. 그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능했는데 잠깐만, 면접에 좀. 참여하지 않았다.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모집 단위와 지역 범위의 일반 원칙은 무엇이냐? 우리 자사고 중에 전국 단위 자사고, 그다음에 광역 단위 자사고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고, 광역 단위 자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해당 지역에, 로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이것은 전부 다 모집 요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부산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역 단위 자사고 두 개, 즉 해운대고와 부일고가 존재하고 있고 국제고와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단위로 분할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형 공지 및 변경 고지의 일반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해당 홈페이지에 가면 늦어도 9월 달 내까지는 그 해당 학교 홈페이지 입학 요강란에 최종본이라는 네이밍을 걸고 모집 요강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 번째, 부정행위 허위 제출 시 조치 사항은 향후에라도 이게 밝혀진다고 하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엄정하게 조치되는 부분이라서, 엄정하게 조치되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큰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일정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산국제고부터 순서대로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제일 처음에 국제고부터, 우리 국제고나 외고를 지원하지 않으시는 어머님들도, 국제고 외고와 자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부산국제고의 1단계, 1단계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제가?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서류 전형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처음으로 보는 내용은 영어 내신 성적입니다. 영어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취도라고 부르죠. A, B, C, D 등급. 성취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일단은 영어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며 출결은 감점의 원인이고 요 내용 반드시 알아봐 주셔야 됩니다. 정원의 1.5배수를 1단계에서 뽑습니다. 어, 5년 정도 부산국제고등학교의 입시 데이터를 봤을 때, 정원이 1.5배수가 넘어가는 경쟁률을 보였던 적이 잘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넘어갈 수도 있을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카더라 통신이에요. 주변에서 이제 외고나 국제고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1차에서 탈락하여서 면접을 못 보러 가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내신 성적은 언제 거부터 보느냐? 아마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내신을 친 학생들도 있을 것이며, 1학년 때 내신을 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1학년 때 내신 성적은 국제고에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에 대해서 성적을 산출을 해서 이 4학기의 영어 성적을 가지고 1차 전형 방식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국제고에 지원하는 아이들은 필수적인 요건이 뭐겠습니까? 영어 내신 성적을 A 등급, A 성취도를 받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1단계 점수 160점을 안고 갑니다. 이 친구들. 안고 가고, 이 안고 가는 내용 다음에 면접이 40점 만점, 즉, 전형 총합 점수는 200점입니다. 그래서 1단계 점수 160점에 2단계 점수 40점, 면접 점수 40점이 합쳐져서 200점 만점으로 성적을 산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14번 내용이 궁금하실 거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국제고 적는 친구들이 웬만하면 영어에서 A 등급을 다 맞춰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떤 성적을 볼 것이냐? 국어 성적이 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여기서 사회과라고 하면 사회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성적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학교는 어떤 학기에는 역사만 하고 어떤 학기에는 사회만 하고 하는 부분이 내신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 영역으로 통합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순서대로 반영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고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써야 되는 1순위의 성적이 영어, 2순위 성적은 국어, 3순위 성적은 사회 역사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에, 우리 아이가 B등급이 한 개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지원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다만, 경쟁률이 올해같이 지원자가 많다라고 하거나 경쟁률이 올라갔을 때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올빼미스쿨을 수강하고 계신 중학교 3학년이 아닌 중1, 중2, 초등 학생을 두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영어, 국어, 국제고를 지망하신다면 영어, 국어, 사회 성적은 반드시 A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혹시 여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요번에 지금 내신을 치고 있거나 아니면 시험이 종료돼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종료돼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 한번 사회 성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실까요? 어떤지? 지금 저희가 그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아마 여명중학교 아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아이인데 왜 이럴까요? 사회 성적이 왜 이럴까요? 참고로 제가 사회 선생이거든요. 열심히 외운다라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외워서만은 안 되는 거야. 외워서만은. 외워서만은. 그 내용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외워서만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열심히 외우고 단답형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하는데 왜 이럴까요? 당연히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점수가 마이너스 되고 일반고를 진학한다고 가정했을 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특히 국제고나 외고를 진학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회나 역사과 성적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분 문항을 보겠습니다. 국제고 면접의 특징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지식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제고라고 해서 외국어 구술 시험, 영어 능력, 영어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그런 말이 도는지 모르겠는데, 국제고는 외국어로 영어로 면접 보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통문항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공통문항 부산국제고 같은 경우에 친절하게 학교 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기출 문제들 5년 전에 그 5개년의 기출 문제들이 전부 다 공통문항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에 관심이 있거나 국제고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한 번쯤은 반드시 서치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원의 20% 정도, 그중에 기회균등이 50% 책정이 되어 있고, 이들은 우선 선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 각 학교마다 사회통합 전형에 대한 기준점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홈페이지 입시 요강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제교 출결 방식. 무단결석 곱하기 가중치가 있습니다. 가중치. 그래서 이건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1단계 서류 전형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단계 서류 전형에서 보는 내신 성적은 거의 다 아이들이 영어는 만점을 받아와요. 국어도 만점을 받아와요. 사회 역사 과목에서도 거의 다 만점을 받아요. 그러면 무단결석 곱하기 가중치가 감점되는 이러한 출결 반영 때문에 1단계 성적에서 흠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 조퇴, 무단 결석 절대 안 됩니다. 그 뭐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룰 중에 하나겠지만 어 요즘에 개근상 받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 아시죠? 개근상 받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또 무단 지각, 무단 결석, 무단 조퇴에 대한 기준도 조금 강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다라든지,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담당 선생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올바르지 않으면 무단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야, 아파서 죽더라도 학교는 가. 근데 요즘은 엄마 나 아파 이러면 학교를 안 가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원하는 일정 수준의 문서들, 어머님들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로 확인서라든지 그런 것이 첨부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무단으로 끌릴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고 원서 접수 전형 일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정기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입시 일정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제고, 외고, 자사고는 일본고 전형과 같이 하는 후기고 전형이므로 12월 달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부산 외고. 부산 외고도 부산 국제고랑 마찬가지로 영어 성적에 대해서 4학기, 각 학기별 40점, 160점으로 내신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부산 국제고의 방식과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의 방식이 상이하다, 다르지 않다, 상이하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산 외고의 2단계 구성, 면접 40점 만점입니다. 40점 만점. 자, 그래서 제가 앞에 국제고를 설명드릴 때 1단계 점수에서는 감점되는 일이 없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산 국제고와 부산 외고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는 성적이 아니라 면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적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그 학교에서 뽑겠다라고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는 제한된 인원수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아마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6인데 모든 아이들이 1단계 점수가 만점이라고 하면 이 모든 아이들에게 면접 기회는 주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면접이 당락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고요.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점수에서 누락되는 점수가 없도록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산해군 종합점수 동점자 처리.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2학기 영어 성적부터 먼저 봅니다. 3학년 2학기 영어 성적부터 먼저 해서 국어, 사회 순서로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을 가지고 동점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번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부산외고 면접과 서류에 관련된 이야기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외국어 면접 실시하지 않습니다. 외국어 면접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 자기소개서에 인증시험 수상 언급시 불이익 들어갑니다. 쉽게 생각하면 학교 생기부에 적을 수 없는 내용들 적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개인 포트폴리오 의무 제출. 개인 포트폴리오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부산외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제출하는 것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이 두 가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서,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산국제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원하는 서류, 지정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 위에 다른 서류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외고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23번 문항 내용입니다. 부산 외고에서 부전공업, 전공업,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갈 과, 어떤 과를 할지 지원하는 방식, 이게 작년부터 바뀐 거,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원래는 각 과별로 독립되어 있는 경쟁률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어과는 2.0 대 1, 뭐 중어 중문학과는 1.17 대 1, 뭐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따로따로 산출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아이들에게 원하는 학과를 우선 지망할 수 있도록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은 다음에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 있죠, 지금. 부산 외고에 과가 한 과가 더 생겼습니다. 스페인어과가 생겼습니다. 작년까지는 중국어, 일본어과 3개 학급, 프랑스어, 독일어 2개 학급, 총 10개 학급이었는데, 일본어, 중국어가 2개 학급으로 줄어들고, 여기에서 빠지게 된 두 학급을 가지고 스페인어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 언어인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순서대로 1, 2, 3, 4 지망을 적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합격생 중에 일본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각과의 티오를 채운 다음에 그 학생이 원하는 1지망 학과가 안 되면 2지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산외고에서 혹시 제일 선호하는 전공학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이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는데, 혹시 어느 과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채팅창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역시 말씀이 없으시군요. 프랑스어과입니다. 프랑스어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해서 프랑스어과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합격생 중에 1지망 프랑스어과를 적었는데 2지망 독일어과로 변경되어서 입학한 친구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외고에 지망하실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무슨 과를 갈지 순서대로 자기가 선호하는 과를 정하고 입시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외고의 타 지역 지원 관련에 대한 이야기는 부산 외고, 부산 외고도 있고요, 경남 외고도 있고요, 뭐 김해 외고도 있습니다. 이 부산, 경남 주변에. 이 외고들은 각 지역에 있는 광역 단위 특목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 외고에서 타 지역 아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외고 없는 시도에서는 적을 수 있어요. 외고가 없는 시도에서는. 근데 외고가 있는 시, 예를 들어서 뭐 경기라든지 이런 시도에서는 부산 외고에 오기 위해서는 아예 부산으로 전학을 와야 돼요. 아이 자체 소속. 졸업하는 중학교 자체가 부산 외고가 돼야 됩니다. 여기 부산 이외 지역 우리 학부모님들은 안 계시죠? 그래서 요 내용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부산외고 전용료 환불은 1단계 25,000원, 2단계 2,500원, 2단계 7,500원, 1단계 탈락 시 2단계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은 이거 아셔야 돼요. 내신 출결 반영일은 1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내신 출결 반영 기준일이 11월 12일이기 때문에 이 일정 전까지의 모든 출결이나 내신을 완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고와 외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문항을 가지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혹시 국제고 외고에 대한 간단한 질문 한두 개만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바로 자사고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시면 돼요. 없으시면 바로 자사고 파트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자사고. 해운대고부터 먼저 볼게요. 해운대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 140점입니다. 만점이. 교과 140점 만점에 출결 감점, 그리고 정원의 1.5배수를 뽑겠다. 근데 해운대고가 1.5대 1이라는 경쟁률이 넘어본 적이 아마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운대고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고 원서 쓰면 일단 면접은 보러 가겠지. 그거 미달 되겠지. 재작년에 미달이 한 번 안 됐죠. 미달이 한 번 안 됐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은 1.0대 1이 넘었습니다. 약간 넘어 1.05대 1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운대고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교과 점수가 140점, 그리고 면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운대고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죠. 자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광역단위 자사고, 원래 해운대고가 전국단위 자사고였던 거는 아십니까? 여기가 전국단위 자사고였어요. 한때 국제고에서 공대, 국제고에서 공대 가능은 하죠. 고교학점제에서는 가능합니다. 요거 질문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제고에서 공대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대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필수 이수 과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이수 과목에는 수학에 대한 심화, 즉 미적분 2, 기하, 뭐 자사고에서는 이제 심화 수학, 뭐 현대천국고 같은 경우에는 대수, 고급 대수 이런 과목들이 아마 국제고에서는 개설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수단위 교과목 그리고 과학탐구 과목에서 물리 2에 있는 두 과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설 여부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과학보다는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 이쪽 분야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과목들을 많이 하고 국제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탐구형에서 이제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충족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불가능은 하진 않지만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선택이 불리하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에 답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에 답이 충족되지 않으셨으면 저희 올빼미 수풀 마무리하고 개별적으로 조금 더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해운대고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해운대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 140점 만점의 반영 비율이 국어 24, 수학 28, 영어 28, 사회 10, 과학 10. 여기서 어머님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수학, 영어를 많이 보는 거 맞습니다. 특히 수학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특히 수학만 많이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학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과학과 사회, 즉 탐구 영역에 있는 과목의 반영치도 똑같습니다. 자사고라서 골고루 우리가 자사고라고 하면 인공계열에 특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자사고 가면 이과 계열 아이들이 우선 아이들 많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해운대고도 그렇고 부일고도 그렇고 문과애들 존재합니다. 자유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진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학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큰 오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학을 중요시하는 거는 맞습니다. 허나 수학과 영어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어를 안 보지도 않습니다. 국영수의 반영 비율이 전체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에 달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학만 보지도 않고 사회과학을 같이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운대고는 학기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즉,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성적이 중요해요. 1학년 성적 안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학년 성적이 60%, 2학년 성적이 20%인데, 학년별 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학기별 성적으로 반영합니다. 학기별 성적으로. 그래서 학기별 성적으로 반영을 하고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즉 3학년 성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자, 30번 문항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운대구 성취 환산 비율로 성취도 환산 비율 보시면 성취도 간 환산 비율의 등급, 즉 A, B, C, D, E 등급의 점수가 8점 차이가 납니다. 8점 차이가. 8점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A 등급에서 B 등급으로 넘어가면 가는 순간 조금 불리함이 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사고를 준비하는 어머님들 내신 성적은 국영수 과사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과목들에 대한 성적은 A 등급을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3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단계 이후 동점자, 즉 최종 합격 처리에서 동점자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1단계 140, 2단계 면접 60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부산외고와 부산국제고보다는 면접의 반영 점수가 더 높죠. 그리고 동점 시에는 면접, 첫 번째가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전 교과에 대한 총점,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대한 학기별 성적. 마지막으로 생년월일인데 이 생년월일은 어린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년생들, 쉽게 말하면 빠른 년생들이 있으면 빠른 년생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운대고도 마찬가지로 1단계 성적에서는 감점 요인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2단계 면접에서는 고득점을 해야 된다. 만에 하나 1단계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면접에서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부산외고와 부산국제고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대고 출결 산출. 앞에서 제가 외고와 국제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출결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해운대고 같은 경우,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인정, 즉 무단 지각 결석 조퇴 결과가 3회가 중복이 되면 3회가 되면 미인정 결석 하루가 됩니다. 상당히 데미지가 큽니다. 상당히 데미지가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그래서 미인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해운대고 교과 성적이 없는 학기의 대체 원칙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사회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 학기 성적 아니면 전학이라든지 학교 이동 과정 중에서 뭐 과학이 빈다든지 수학이 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반대 학기 1학기에 성적이 없으면 2학기 성적으로 대체해서 똑같은 성적으로 처리해서 성적을 산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사고, 올해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이제 완전한 자사고로 변신하는 부일고등학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부일고라고 치면 검색이 잘 안 되죠. 부일예고라고 쳐야 되죠. 왜냐하면 학교명이 아직까지 교명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일고 1단계 전형도 마찬가지로 해운대고랑 마찬가지로 교과 140에 정원 1.5배수. 그럼 부일고 같은 경우에도 1.5배수가 넘어가면 면접을 볼 수 없을 친구들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 과목별 반영 비율도 앞에서 말씀드린 해운대고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영역에 있는 과목을 전부 다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도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순서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운대고랑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학, 과학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만 챙기셔도 안 되고, 과학만 챙기셔도 안 돼요. 나머지 성적까지 다 챙겨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학기당 반영 비율. 해운대고랑 똑같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왜 이렇게 순서를 줬냐면 동점자 처리 기준에 3학년 2학기 성적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를 저희가 선택지 앞에 강조해서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 환산 평가 점수도 마찬가지로 8점 차이를 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부일고도 마찬가지로 출석, 출결 산정 규정은 미인정 지각조퇴 결석이 3회가 누적이 되면 미인정 결석 하루로 변화를 하여서 출결 점수에서 감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인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인정 결석 하루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전체 140점 만점에서 약 3점에서 5점 정도 감점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미인정 같은 경우에는 큰 데미지가 있을 수 있으니, 미인정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구도 2단계 구성 동점자 처리 기준은 면접 교과 청정 3학년 2학기,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으로 우리가 학부모 모의고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자사고 가기 위해서는 수학과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영역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있는 성적을 전부 다 A 등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한 과목 정도가 B 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벌써부터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제고와 외고에 비해서 해운대고와 부일고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200점 만점의 교과 반영 비율이 더 작습니다. 결국은 면접에서 주어지는 점수가 외고나 국제고보다는 자사고에서는 면접 점수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과목 정도의 B등급 같은 경우에는 면접으로 우리가 역전의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 허나, 부일고나 해운대고가 1.5배수 이상의 경쟁률을 나타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5배수가 넘어가면 성적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든 출결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뭐 하루 정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출결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 같이 억울하게 점수가 까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만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만약에 뭐 학교 담임 선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으면 어떻게든 가서 그것을 인정지각, 인정조퇴로 바꿔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적을 A 등급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성적을 A 등급 받는 것은 당연하다. 허나,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목 자사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면접에 대한 역량, 그리고 면접 역량이 하루아침에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될 설명회에서는, 의문을 열다에서는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아이 역량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어떻게 입학시킬 건지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을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어제 혹시 지금 채팅창에서 그 저희 설명회 링크 한 번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올빈 스쿨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원장님께서 지금 올려주신 그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올빼미 스쿨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픈 채팅방에 같이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이러한 정보들을 즉시 공유를 해 드릴 테니, 네, 원장님께서 지금 공유해 주셨네요. 그래서 설명에 신청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올빼미스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요번 주 금요일 날 있는 설명 같은 경우 벌써 거의 예약자 분이 한 36명? 그리고 36분 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 오셔가지고, 제가 한 3명 정도 더 같이 갈 것 같아요. 해서 약 한 40분 정도가 지금 저희한테 신청을 주셔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특목자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설명회를 좀 알차게, 이때까지 했던 의문을 열다 설명회랑 조금 다를 겁니다.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설명회가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목자 선거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우려도 많으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의문을 열다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걱정이라든지 고민거리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네,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향후 올빼미 스쿨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오늘 제가 진행한 이 학부모 올빼미 스쿨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서 여기서 질문하기 조금 그래요라고 하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핸드폰으로 각 학부모님들께 링크도 공유해드렸고, 그렇게 드린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내용은 상담을 문의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궁금하신 점 뭐든지 편안하게 여쭤보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 학부모님들 이런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좀 부탁드리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별적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요청은 제가 드린 번호나 아니면 저희 의문을 열다 대표 번호, 그리고 오픈 톡방에서의 대화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질문 주셨네요. 과학고 자사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같은 것이 있을까요?
객관적인 검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진로 희망과, 그리고 진로 희망에 따른 대입, 그리고 어떤 계열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검사를 바탕으로 과학고와 자사고를 선택하시는 게 우선이 되지 않아야 될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고랑 자사고는 아예 결이 다릅니다. 아니, 결이 달라요. 조금 이제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학과 수학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쉽게 얘기하면 진도를 되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화되어 있는 정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인 생각에 과학고 갈 정도로 수학과 과학을 준비했으면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뭐 수능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특히 부산은 영재고 하나에 과학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과학고 영재고에 대한 인식이 되게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과학고에 한번 발을 담궈봤던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되어 있는 선행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사고나 일반고에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성적 1등급을 9등급제에서 1등급도 안 나오고요. 잘 나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5등급제에서도 1등급을 쉽게 뭐 편안하게 그렇게 받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자기가 배웠던 내용들을 써먹는 거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과학과 자사고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의 결이 아예 다르거든요. 공부의 결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검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학 후에 진로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향후의 꿈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비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많아요. 부산에는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다가 떨어져서 우리 아이는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국어 영어만 잘하면 아마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넘어가는데 실제로 자사고와 일반고에 갔을 때는 지금 우리 방금 원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줬네요.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에 대한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용에 있는 과목에 있는 영역에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고와 과학고와 자사고를 놓고 생각해 보셨을 때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전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 아이의 진로와 꿈이 어느 쪽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의대, 의대에 희망하면 자사고와 일반고 중 어느 곳이 더 좋을까요? 일반고는 1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자사고는 1등급 가능성이 다소 떨어질 것인데 자사고에서 1이 나오지 않으면 진학은 어렵겠지요. 실제로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대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입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메디컬이면 차라리 일반고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학부모님께서 질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사고는 1등급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그만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메디컬을 지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사고생이 의대를 훨씬 더 많이 가긴 합니다. 근데 그 자사고생들이 의대에 많이 가는 애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대를 많이 보내는 자사고가 그 상상고지 않습니까? 상상고의 아이들 그리고 부산에서 해운대고가 자사고에서 이제 의대 합격률이 높은데 실제로 15명의 해운대고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했다고 하면 그 중에 현역이 가는 애들은 한 3명, 2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N수생들입니다. 정시를 통해서 가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메디컬이라는 것을 수시 한 번에 합격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자사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사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역량이 된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내가 공부는 그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자사고에 가서 높은 등급을 받아서 메이저 의대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반드시 자사고에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자사고 가서 1등급이 조금 애매할 것 같다. 그럼 차라리 일반고를 가는 것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질문 주신 학부모님께서 학부모님의 자녀가 몇 학년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이제 저 말씀을 좀 이제 두리뭉실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직 입시랑 거리가 조금 있다. 중학교 1학년이다.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춰놓은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비교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비교과 역량. 만약에 수시로 가고 싶으시라면요. 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렇죠. 마음을 잃지 안 가보니까 알 수 없죠. 그렇죠. 일반고에서 1등급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일반고에서 1등급도. 왜냐면, 저희가 지금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실제로 2022 개편한 이후에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는 수행평가의 레벨 그리고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6대 4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7대 3이 무너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6대 4가 무너지고 있고요. 수행평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필고사 아무리 잘 쳐봤자 수행평가에서 감점되면 1등급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이든 자사고든. 중학교에서 하던 수행평가 간단하게 제출만 하면 좋은 점수를 주는 그런 수행평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사고에 가면 이것을 버텨내는 일반고도 물론 힘들겠지만 자사고는 더 힘들거든요. 왜? 그만큼 탐구 활동에 심화되는 정도도 강할 뿐더러 학업에 대한 역량도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마 의대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특목자사고에서 1등급 받는 아이들은 저희가 요번에 금요일날 설명해 오시면 저희가 어 슬라이드에 제가 성적표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사고 특목고 가서 1등급을 하는지 어떤 아이가. 그 내용은 저희 원장님께서 그 무제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하실 건데 이거 설명의 스포가 조금 있어서 여기서는 다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제한이라는 말을 해야 돼요. 무제한. 그리고 추가 질문 주셨네요. 실제로 의대를 위해서 일반고도 의도적으로 틀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한 대로 일반고도 잘하는 아이들이 만나면 1등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것이 참 운일까요? 부사는 운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왜냐? 부사는 내가 가고 싶은 일반고를 정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부 수영고, 특히 수영고 학군에서 갈 수 있는 일반고 중에 남학생인 경우입니다. 가장 인원수가 많은 데가 남일고예요. 근데 실제로 남천동에서 남일고를 쓴다고 해서 100%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일고등학교는 동네 아이들도 오고 해운대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그리고 1, 2지망에 쓰지 않은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남천중학교에서 배정고등학교에 배정된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안 썼는데 갑니다. 안 썼는데. 운에 대한 요소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하지만 우리가 메디컬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잘하는 상위권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극상위권 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운적인 요소도 자신의 실력으로 커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는 분위기를 많이 타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분위기 좋은 학교 가면 잘할 거예요. 그것도 꺼내오잖아요. 카더라잖아요. 어떤 환경에 음,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 메디컬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극성위권이 될 수 있고 저희 원장님께서 지금 밑에 채팅창에 한번 듣고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실까요? 저희가 금요일날 11시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적합도 테스트를 반드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적합도 테스트. 저희 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만드신 적합도 테스트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일반고에 맞을지, 자사고에 맞을지, 특목고에 맞을지 적합도 테스트. 그리고 그 CTG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셨는지, 얼마만큼 생각을 하셨는지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원장님 의문을 열다 메인 블로그 한 분만 링크 공유해 주시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장님한테 자꾸 시키는데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 적합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적합도 테스트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적합도 테스트를 지금 이미 먼저 오픈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설명에 그리고 우리 원하는 어머님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 있게 만들어 드리고자 개별적으로 네, 우리 아이가 직접 해야죠. 아이에 대한 것은. 그리고 학부모님에 대한 적합도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 적합도 테스트 부분은 학부모님이 작성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적합도 테스트는 아이들이 해야 됩니다. 구분되고 있습니다. 학생용, 학부모용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 적합도 테스트에 대한 얘기는 저희 10월 24일 금요일 설명회에서 이제 특목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날 오후 저녁 밤 9시 올빼미 스쿨에서 이 적합도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저희 개발자이신 원장님 유정근 원장님 대표 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 열다 블로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 가지를 봐주시고요. 테스트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질문이 이어져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저희 의문을 열다 올빼미 스쿨은 12월까지는 전 모든 강의가 무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모든 강의가 무료로.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달까지는 100% 무료, 100% 역량 강화, 100% 온라인 강의를 모토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의문을 열다 메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공지 사항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개발을 할 테니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초대 링크, 지금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초대 링크가 있는 오픈 채팅방에 저희 의문을 열다에 바라는 점, 궁금하신 점, 여러 가지들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해서 의문을 열다가 가정에 입시에 그리고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다 못하신 말씀은 단톡방이나 아까 말씀드린 개별적인 문자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의문열다 올빼미스쿨 첫 시간 영교시 부모 모의고사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